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원스타 김성훈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 헤드라인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프타 재협상 막판에 타결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네. 이번에 타결이 됐잖아요. 캐나다와 한 1시간 정도 이 시한을 남겨두고 타결이 된 건데요. 트럼프 요즘 트위터 가면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아서인지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역사적인 거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자신이 하는 그런 내용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반기는 느낌인데 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캐나다와의 나프타 협상보다는 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그 협상 타결이 되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이제 이 캐나다와의 협상 이후에 빠르게 언급한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협상도 원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 앞서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도 자동차 관련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좀 보인다면은 관련주들의 수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관련 무역 분쟁이 완화됐을 때 국내 증시에도 빠른 훈풍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수출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등이 나와야 그리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중간 선거 이전에 좀 빠르게 해결이 되느냐를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것이죠. 네, 먼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이슈부터 챙겨봤고요.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이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시중금리는 올릴 것이다 예측을 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들썩이고 있는 이 섹터가 바로 은행 업종이죠. 어제도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이자 장사 아직 유효하다. 은행그룹 3분기 실적 맑음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YGFN에 따르면요. KB, 신한, 하나금융, 우리은행 등 대표 은행그룹 4곳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22%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KB금융이 업계 1위,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신한금융도 근소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추격하는 모양새고요. 두 회사 모두 전세대출, 대중소기업 대출 성장률이 양호한 데다 순이자 마진 개선 추세도 뚜렷하다는 게 국내 증권사의 호실적 전망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사실 은행주들이 그동안은 시들시들 하다가 네. 지난달 말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금융지주가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은행주 우리 지켜봐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은행주 주가를 좀 보시면은 실적 대비해서 상반기도 주요 은행사들 이제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 합산이 연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10% 이상 순이익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년치를 두고 봤을 때는 상당 포복 조정폭을 계속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단기간에 최근에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주택시장 관련돼서의 억제 정책이 가장 여파가 큰 게 이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대출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 PF 대출이라든가 일부 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까보면은 실적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부터 시장에 부각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금융주주를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말 들어가면서 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뭐 지주사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알려드렸을 텐데 배당 수익률이 무려 4%대가 넘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배당 메리트까지 보유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배당 수혜주로서 우리가 통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관련된 이 님의 또 우리가 마진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우리 연말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저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은행주의 실적은 좋지만 카드사라든가 보험사들의 실적은 정부의 이런 그 관련돼서의 지원, 보험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이 수수료 감소라든가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줄어서 그렇죠. 카드사의 실적은 줄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은행주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보험보다 좋겠습니다. 그럼 은행?
탑픽. 제가 예.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보험주도 좋았지만은 예.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좀 있다. 은행주 반짝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신 아니요. 보험주가. 보험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은행주는 긍정적인 평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종목 가운데 탑픽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탑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배당 수익률과 더불어서 관계사 이제 인수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최근에 주가가 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자 장사가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한다면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국경절 연휴 이슈 다뤄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잡히고 있어서요. 중국의 최장 연휴 국경절이 사실 1월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인데요. 움직이는 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면세점 쪽의 매출 성장이 잡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월과 대비했을 때 롯데 면세점이 24% 성장을 했고요. 신세계가 16% 뛰었습니다. 특히 롯데 면세점의 경우 사드 제재로 중국인 고객 발길이 뚝 끊겼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3%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신세계 신라 면세점도 중국인 고객이 북적이기는 지금 마찬가지라는 상황이 전해지는데요. 국경절을 앞두고 물건을 선점하려는 따이공 그리고 개인 관광객들이 몰려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면세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세점주 올 하반기 들어서는 힘을 못 썼잖아요. 근데 올해도 최고 매출치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소비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쉬어가지만 어제 또 화장품주가 크게 들썩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가장 우리가 그 대장주로서 호텔 신라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서의 5만 원대에서 벌써 10만 원대로 훌쩍 올라오는 그런 선제적인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예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또 어닝이 또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8월부터 회복세를 점차 보이더니 이번 이제 9월 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국경절이라든가 그리고 11월 11일 날 있었던 광군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국내 중국 소비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마련이 될 거고 또한 일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은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상대적으로 대체제로서 국내로 이제 여행을 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달에 잠깐이지만은 따이공 규제 때문에라도 이제 관련된 면세점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의 경쟁력 심화가 좀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7월 이후에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주도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국 소비주 빼놓으시면 안 되겠고요. 화장품주들 화장품주.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느리지만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고가의 화장품류가 최근에 판매율이 좋은 그리고 이 코스맥스 등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지금 시점입니다. 코스맥스, LG생명, 면세점까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네네. 딱 하나만 지금 투자 자금이 뭐 제한돼서 하나만 사야 된다면 네, 뭐 하나만 세야 된다면 저는 LG생활건강에 그래도 안전한 안정성과 네, 화장품. 성장성이 겸비되어 있는 성장 메리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하반기에도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네, 국경절 연휴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고요. 다음 이슈 40조 대여로 큰 대여 시장. 이 렌탈 시장 이야기죠. 맞습니다. 요즘은 뭐 인생 빼고 다 빌려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TV, 정수기뿐만 아니라 소파, 침대도.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침대 렌탈해서 쓰는데 침대 항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여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렌탈 시장 3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2006년 3조 원에 불과하던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코웨이가 단독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SK 매직 등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인 웅진렌탈과 현대렌탈케어 등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중소 중견기업 외에도 대기업까지 잇따라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경쟁에 대해서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시장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성장하는 축, 2006년에 3조 시장이 지금 30조 시장까지 10배 규모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렌탈에 대한 그 개체 수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코웨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선두를 또 앞지르려는 뭐 SK도 동양매직을 2015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SK 네트워크스가요 또 AJ 렌터카를 인수 합병, 계획을 인수. 세우면서 또 이런 그 렌터카 시장의 사업 경쟁력, 영업력 확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이런 그 관련된 렌털 시장에 대한 또 캐파가 앞으로도 당연스럽게 커질 수 있는데 당장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사실상 이렇게 코웨이가 화두가 될 만한 주가의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블록들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캐파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아주 뭐 베스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리고 안정화될수록, 렌탈 시장이 안정화될수록 우리가 관련돼서 코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AJ 렌터카가 이제 SK 네트워크스에 인수되고 나서 또 흐름을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관심폭을 가질 만한 부분의 렌탈 시장을 좀 주목해 보셔도 될 만합니다. 긴 호흡으로는 오케이. 네. 그러면 관심주는 어떤 거 보세요? 관심주는 뭐 그냥 크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K 네트워크스의 또 인수 확정.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기업에 인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사실상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대기업에 가져가는 그런 인수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폭은 계속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에서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하는 있는 AJ 렌터카 그렇죠.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렌탈 시장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미온스탁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